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시장이 7월에도 힘들었는데 이번 주가 7월과 8월이 이제 이렇게 교차되는 그러한 주간이었는데 8월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이 주간지 시황 시간은 좀 잘 한번 또 준비를 해서 다음을 또 준비하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때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없고요. 떨어질 때도 계속 떨어지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럼 떨어질 때 앞으로 다가올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번에 뭐 좀 손실이 났다라면 그 손실을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을지, 그죠? 그런 부분들의 중요한 또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을 지금은 막 이렇게 뭐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은 아니죠, 시황이. 그래서 뭐 시장이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번 주말에 또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었기에 또 주말까지도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지, 뭐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좀 봐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최근에 지표들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해석이 사실은 우리 주간진 시장 방송을 같이 우리가 계속 공부를 저는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방적으로 제가 뭔가 뭐 종목을 던져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8.15 방송을 보고 계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수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알아서 잘 하시죠. 그죠? 네. 제가 뭐 어떤 섹터를 말씀드리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게 별로 그렇게 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스타일대로 투자를 하시는 되고요, 고수분들은. 그죠? 근데 초보자분들은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고 참고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가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9월 금리 인하 전에 시장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 부분들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제가 주간진 시장 방송에 매크로 이야기를 앞에 제가 항상 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아무리 내가 종목을 잘 찾고요,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데 버틸 수 있는 종목은 잘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이제 좀 잘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종목이나 이야기하고 뭐 살지만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뭐 금리 이야기하고 환율 이야기하고 원자재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들이 괜찮아야, 그죠? 그런 매크로 지표들이 좀 안정성을 보이고 해야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뭔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그들이 변동성이 크게 요동친다라면 밑에 있는 주식시장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요동을 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주간지 시장 앞에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매크로 이슈, 그 다음에 미국의 산업에는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한때는 우리가, 그죠? 금리 인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이론상으로 이 그림이 잠깐만요. 여기에 들어가 있나? 제가 다 빼버렸나? 공식을. 지금은 여기에 빠져 있군요. 네, 이거 빠져 있는데 한때 제가 계속 넣어드렸던 지표가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8.15 우리 가족분들한테 넣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 데이터가 빠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매일같이 넣어드렸던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뭐였냐면 쭉 내려가 요거죠. 네. 요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하는 동안 계속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겁니다. 그죠? 네.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CF는요, 네. 이익이고요.
근데 지금 과거에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캐시플로우, C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나눈 거죠. 밑에 분모에 있으니까. 네, 분모에 있는데 나눈 건데 이게 R로 나눈 거잖아요. R. R이 뭐예요? R. 금리입니다. 결국 금리. 그죠? 이거로 할인해서 주가를 결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공부를 좀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업의 적정 주가는 이루어지는구나,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이 공식을 딱 놓게 보면 이게 주가라면서요. 그죠? 이게 주가라고 하자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되려면 요거는 이제 산수잖아요. 산수. 1번과 2번이라는 이 변수가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왼쪽이 올라가려면 뭐예요? 당연히 분자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분자는 이익이라고 했죠? 이익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것은 높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죠. 요거는 낮을수록 올라가는 거죠. 그죠? 1번은 올라가고 2번은 떨어져야 이게 올라가는 거죠. 이건 뭐죠? 이론입니다. 네, 이론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다렸던 건 뭐예요? 금리 인하 언제 하나? 금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 해야 되는데 그죠? 이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또 해볼까요? 네. 금리 인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 초보자분들을, 고수분들은 괜찮습니다. 알아서 다들 잘 하시니까. 자, 초보자분들은 금리를 이루는 공식을 생각해 보면 뭘까요? 경기라는 놈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물가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뭐 플러스 알파까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 두 가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그 공식의 분모에 있던 금리라는 녀석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금리를 낮추려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명분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자, 근데 이거 주간지시장에서 기억을 한번 아마 되살려 보시죠. 제가 1번으로 인해서 금리가 낮아졌을 때 시장이 환호를 한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2번만으로 금리가 낮춰졌을 때 시장에서 그래도 환호한다라고 했을까요? 어떤 걸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는 거죠. 당연히 1번 떨어지는 거로 인해서 금리 낮아지는 게 좋은 걸까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야, 금리 낮춰. 생각해 보세요. 그죠? 별로죠. 네. 근데 야, 물가가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 물가가 이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고 경기는 괜찮아. 경기는 괜찮은데 그동안 높았던 물가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금리 낮추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예. 그게 지금까지의 분위기였죠. 그래서 물가 떨어지는데 도대체 금리 언제 낮추는 거야, 연준이. 물가 저렇게 계속 요즘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를 낮출 명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 그죠?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 야, 연준의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까지는 시장이 움직였다라면 1번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1번. 야, 물가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거 금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제가 시장이 요동이 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간지 시장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던 거죠. 네, 같이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사실 이거 처음 그 일요일 밤 8시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요렇게 시장이 인식을 하게 되면 시장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은 이제 그것을 소통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뭐든지 변화가 나타나면 그 변화에 있어서 적응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약 먹고 그렇게 방송 횟수도 조절을 하고 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죠? 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코로나 2번째 걸렸는데 이게 후유증이 지금 뭐 제 친구들은 냄새를 지금 못 맡는다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2번째 코로나 걸리고 이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제 몸이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빨리 안 낫냐? 저도 답답하죠. 목이 빨리 안 돌아오니까. 근데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가 안 좋은 지표가 나와야 금리 인하하는 거니까 항상 안 좋은 지표 나오면 야, 금리 인하할 수 있겠네? 시장 빵! 그죠? 뭐 좀 안 좋은 거 나오면 금리 인하할 수 있겠네? 시장 빵!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 인하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 인하하는 거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시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거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기 직전에 제가 요거를 한번 돌려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제가 뭐라고 이제 우리 요즘 뭐 AI의 투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또 노이즈도 많이 나오면서 미국의 빅테크주들도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죠? 야, 돈도 못 버는데 AI 투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캐펙스 막 투자 늘리면서 할 수 있겠어? 라는 그 또한 불확실성도 지금 시장에서, 시장 안 좋으니까 막 생겨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GPT한테 제가 뭘 물어봤습니까? 보시면, 야, GDP라는 것을 구성하는 요소를 한번 알려줘봐 라고 했습니다. 네. 한 나라의 이제 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GDP라는 게 있고, 제가 GDP의 구성 요소는 소비, C로 표현하죠. C. 그 다음에 투자는 인베스트먼트의 앞에 I로 구성이 됩니다. I, C 플러스 I 플러스, 그 다음에 정부가 경기를 또 어느 정도 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 사고, 그 다음에 또 짓고, 투자하고, 뭐 지급하는 국방비들 등등 비용들, 정부의 모든 소비와 투자 활동에 포함되는 정부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Government Spend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G입니다. 그래서 C 플러스 I 플러스 G.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순수출이라고 되어 있죠. Net Export.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순수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GDP의 구성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앞글자를 따서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X 마이너스 M 요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GDP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GDP 구성 요소 알려줘.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요, 미국이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그 요소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려왔는데, 한번 볼까요?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 미국의 GDP 항목 비중을 한번 알려달라. 자, 오케이. GDP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았는데,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그러면 각 나라마다 이 GDP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를 텐데, 그러면 미국은 어떤 부분을,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냐라는 것을 한번 보면, 자, 위에 한번 보시면, 여기 있죠? C, 아까 우리가 소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소비는 미국의 GDP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제가 한 70%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는데, GPT는 약 68%를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68%나 70%나 거기죠, 뭐. 그죠? 어떤 데이터들은 71%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뭐가? 소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 50입니다. 그죠? 내일 모레 50인데 이 소비력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제가 평소에 구매하고 있는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죠?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겠죠. 회사에서 잘리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비 구매력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최소한 지금 정도 수준은 유지가 돼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다고 쳐요. 예. 근데 민 부장, 민 팀장, 요즘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음 달은 한 400만 원 정도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회사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충격이죠. 왜? 이미 저는 500만 원에 제 모든 생활에 이 씀씀이가 맞춰져 있는데 회사에서 요즘은 실적도 잘 안 좋고 하니까 야 400만 원으로 다음 달 아니면 내년도 연봉은 300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소비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최근에 고용 데이터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고용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가 주간 찐시황에서 매크로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앞으로 고용이 흔들리는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고용이 흔들린다면 결국에는 그게 소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가 연결이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되면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전체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미국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실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거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하는 걸로 해서 좋게 생각했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게 물가가 완만하게 떨어져서 금리 인하를 하고 뭐 보험적 인하니 무슨 인하니 막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거 금리 인하한다라는 것으로 빌미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의 작금의 우리가 처한 주식시장의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원자재 시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개별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요. 네, 금리 우리 방금 금리 같은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환율, 원자재 요 세 가지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 세 가지가 급격하게 움직일 때 이 주식시장에는 아주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잦아들어야 줄어야 우리가 뭔가를 종목을 찾고 거기서 수익을 낼 환경이 좋은데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일발장전 끝날 때마다 우리 임 대표님께서 저한테 항상 질문 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도 키맨 팀장 민 팀장 찝찝해요 뭐 이렇게 저한테 질문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동안 최근에 계속 끝날 때마다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전히 저는 좀 찝찝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아마 아침 일발장전 시간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뭔가 물론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당연히 있고 약할 때도 거기에서 움직이는 시장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나마 버티는 것들은 어느 쪽인지 아세요? 바로 금입니다. 금은 왜 버티는 거예요? 금은 모든 것에 있어서 금은 시장이 불안하거나 할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은 다 뭐 모르겠고 위험하니까 일단은 금 사도 이렇게 되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나 보면 뭐 돈 좀 있으면 그죠? 금 사서 보관해 놓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금은 어쨌든 항상 좀 뭐라 해야 되나 가장 좀 이렇게 그 가치가 고귀하게 잘 보존되는 그런 부분이고 안전자산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이 그나마 요즘 변동성이 그나마 적은 편이에요. 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1년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의 요즘 뭐 우상향했던 것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뭐 이거 비교할 건 아니지만 시장이 불안할 때 왜 비트코인이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막 움직였던 때도 있잖아요. 네, 달러가 믿지 못할 때. 네. 근데 비트코인도 보시면 최근에 7만 달러 가깝게 올라갔다가 6만 달러까지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그죠? 네. 변동성이 크죠. 네. 근데 금은 보시면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고가에서. 그 이유가 안전한 쪽으로 그러면 자산 배분을 좀 해야 되겠구나. 네. 미국이라는 쪽도 뭐 경기 이슈가 나오고 뭐 빅테크도 흔들리고 그죠? 막 이렇게 되니까 안전한 금 쪽으로 가서 금과 관련된 기업들 있죠. 뭐 금과 관련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뭐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그죠? 그나마 그들이 조금 좀 덜 빠진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은 그래서 매크로의 금리, 그 다음에 우리가 환율 이야기도 잠깐 할 건데요. 환율. 네. 그 다음에 원자재. 자, 원자재는 대표적으로 뭘 이야기하면 될까요? 유가죠, 유가. 자, 소비가 줄어드는데, 아니, 지금 소비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거 블룸버그 제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가 뭐냐면, 오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유가가 제가 이번 주에 중동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유가는 안 움직이네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중동의 위험이 아니라 최근에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결국에는 유가라는 것은 엄청난 뭔가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할 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막 활발하게 돌아가야 공장에서 그죠? 뭔가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시고 그 에너지 원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가 위축돼서 공장이 잘 안 돌아가 뭔가 하여튼 잘 안 돌아가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그게 바로 최근에 유가의 원유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유가는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유가가 하락을 하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야 이거 금리 인하할 수 있겠네 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가격의 하락을 가지고 시장의 생각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지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가 몰랐던 악재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봤을 때 엄청나게 우리가 몰랐던 악재가 나타난 건 아니라니까요. 다만 유가의 하락을 가지고도 생각이 달라진 거고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진 거고 등등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전쟁 위험이 아니라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원유 가격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유가도 변동성이 커지면 안 된다. 뭐든지. 유가 가격 한번 보면 73달러까지 내려가는데 저는 70달러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르죠. 또 뭐 하방 이 투기적인 포지션이 어떻게 또 막 공격을 해서 밑으로 깼다가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유가는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70달러를 바닥으로 70달러 전후가 저는 바닥일 것으로 생각되고 엄청난 경기 위축이 온다라면 미국과 중국과 같은 이러한 G2가 경기 위축이 온다라면 당연히 뭐 60달러를 향해서 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70과 90달러 정도에서 움직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85달러 부근에 있던 이 WTI가 73달러까지 이번 주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그림은 뭐죠? 방금 말씀드렸던 걸로 연결이 다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네요. 환율이 남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저희 회사에 요즘 아마 증권사마다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아마 긴급 시장 점검 이렇게 해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올 텐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 다양한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들은 시장을 전략을 담당하는 저기 분들은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구나 정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KB증권에 몸담고 있으니까 저희 KB증권에서 나온 긴급 점검 리포트를 가지고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요렇게 돼 있죠. 증시의 급락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번을 보시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좀 어렵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네이버를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 보셔도 됩니다. GPT를 가지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해줘. 아주 이거는 기초적인 질문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설명부터 쭉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이게? 자, 쉽게 설명하면 에나는요 그동안
일본이라는 나라는 성장도 안 하고 성장을 안 하니까 별로 물가도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저금리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 다음에 엔화는 계속 2023년도 초부터 약세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싸니까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도 약한 거죠. 네, 그래서 약세. 그래서 이게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뭐냐 하면 투자자가요. 그러니까 키맨이라는 친구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운영할 거냐라는 거죠. 운영할 거냐. 상식적으로 금리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좀 높은 나라에 뭐라고 설명하면 더 쉬울까요? 친구한테 거짓말을 치는 거죠. 나 친구야 요즘 주식시장이 힘들어가지고 나 돈 다 까먹었어. 나 너무 힘든데 돈 조금만 빌려줘. 진짜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해. 근데 이거 복구해야 돼. 그죠? 그러면 정말로 친한 친구라면 그리고 믿을 만한 친구라면 야 그래 이거 나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네 한번 이번에 일어나 봐 라고 해서 한 500만 원 빌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죠? 500만 원 빌렸어. 공짜로 빌렸다고 생각해 보자고. 공짜로. 근데 지금 500만 원을 공짜로 빌려가지고 금리 3%짜리만 투자해도 버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 캐리 트레이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를 앞에 N이 붙은 거잖아요. 일본 N이. 그죠? 그래서 일본의 엔화를 빌려가지고 다른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 원리 방금 설명드렸던 그죠? 저금리 국가에서 차입을 하고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고 그리고 뭐 이자 차입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가 중요하죠. 밑에가 리스크를 보시면 뭐예요? 환율 변동과 금리 변동이 있잖아요. 어라? 내가 돈을 빌릴 때 이 N이 계속해서 약세로 생각되고 그죠? 별로 움직임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통화의 가치가 급변을 해버린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근데 지금 최근에 엔화가 약세에서 방향성을 확 꺾어버렸잖아요. 엔화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급하게 움직이면 제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급하게 생길 때. 이게 천천히 떨어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달러당 160엔 위에 있던 엔화가 146엔까지 주말에 급속히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이거 7월달 들어와서. 보이십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큰 위험을 수반한다라고 되어 있죠. 캐리 트레이드라는 이 전략이.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최근에 그 금리가 차입 국가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번에 엔화가 일본의 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보이십니까? 금리. 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대요. 일본은행, 그죠? 기준금리 0.2%로 0.25%로 이번에 인상을 했고요. 자, 차입했던 국가의 금리마저도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또한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최근에 시장의 하락의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물론 이것만으로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왜? N으로 도대체 주식을 얼마나 사놨길래 그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또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이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금리 움직이지 환율 변동하지 야 N으로 뭔가 어딘가 투자를 해놨을 텐데 그 돈들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그죠?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고 아까 초반에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의 지적 리스크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는 없죠. 이거는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는 알 수 없으니까 다만 심리적으로 그죠?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급락 주도주가 제가 꺾이면 안 된다 이 장이 결국에는 엔비디아라는 AI의 주도주로 인해서 움직여 왔는데 이 주도주가 꺾인다라는 것은 이 시장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뭐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된 거죠. 네, 엔비디아가. 네. 자, 엔비디아가 빨리 이렇게 이죠? 주요 20일과 50일선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음봉으로 깼을 때 요거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그 회복을 못하고 그 밑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뭔가 주도주의 흔들림.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구죠? 예, 하이닉스. 자, 제가 선을 그어놓은 거 있죠? 예, 선을 그어놓은 거 엄청나게 큰 음봉이 저기서 나왔는데 여기도 그 말씀드렸구나. 요 두 개의 음봉이 나란히 섰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61선 부근에 있을 때 하이닉스 여기 121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저런 중요한 음봉을 돌파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뭔가 기술적으로 반전의 포인트를 그려볼 수 있는데 제가 복귀하고 목요일 날 반도체 이틀 연속 올랐다고 해서 시가에 따라잡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분명히 시장에 반도체가 미국에서 올랐었는데 간밤에 하이닉스가 음봉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마감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죠? 시장의 주도주가 살아난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번 금요일 날 또 10%짜리 음봉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도주였던 하이닉스도 같이 지금 흔들리는데 그죠? 쉽게 지금 뭔가 반전의 트리거가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단기 바닥을 향해 가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 PBR이라는 걸 보게 되죠. 안타깝지만 자산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에서 거래되는지. 그러면 과거에 출렁임이 있었을 때 대체적으로 PBR 0.9배 정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죠? 바닥을 찍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 0.9배 밑으로 떨어져 0.8배 정도 수준에서는 특별히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보통은 저점을 만든 경우가 많으니까 0.9배 거의 지금 또 다 왔고 다음 주에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0.9배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뭐 하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 PBR로 가지고 이제 해석을 많은 분들이 아마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 이유인 거죠. 저 부분은. 자, 다만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라는 건데 자, 요겁니다. 요거죠. 자, 신용잔고. 소비로 인해서 고용이 둔화가 되면서 소비가 흔들리면서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다만 이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용잔고 때문이었죠. 그죠?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그리고 올라가지 않거나 옆으로 행보만 해도 시장이 괜찮은데 이게 샥을 주기 시작했을 때 신용 반대 매매가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한 변동성을 만든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지난 주말에 우리가 코스닥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해서 끝났고, 금요일도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2% 이상의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이 지금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반대 매매가 멈춰야 되는데, 그죠? 멈추려면 시장이 시원한 반등을 한번 줘야 이 반대 매매를 한번 끊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가 과거에 그러면 바닥 수준 정도까지는 좀 떨어져 줘야 한번 좀 이게 소화가 돼야 좀 수급적으로도 진바닥이 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주중에 일발장전 시간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제 봐야 되냐라는 걸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죠? 결국엔 그러면 뭐 어느 쪽 봐야 되는 건데 라고 한다면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추면서,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일발장전 마무리할 때 제가 지금 공격적으로 막 뭔가를 대응하기 한 시간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지표들을 보면서 차분하게 지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신용이 잔고가 훨씬 더 빠져준다라면 그때는 뭔가 한번 기회가 올 텐데, 그죠? 시장에서 특히나 지금 요거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항상 제가 요 지표를 보여드리잖아요. 시장의 심리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한번 보시죠. 자, 드디어 항상 중립과 이 낙관 구간에 있던 미국의 심리도 경계까지 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극단적인 공포의 거의 경계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지게 되면 다음 주에 아마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신용 잔고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 털리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럴 때가 이제 뭔가 좀 기회가 될 텐데, 자, 시장이 지금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가 오면 여러분들, 저 같아도 굳이 안 사도 되는 것들에 대한 소비는 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아침에 녹화하고 갈 때 저 공주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이제 끝나고 들어가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둘째 공주가 간식을 좋아하거든요. 아빠 더 현대서울 가서 뭐 사다 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들어가면서 전화 안 하고 슥 들어가는 거죠. 예. 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데 제가 공주들한테 전화해서 뭐 먹을 거 사갈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굳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필수적으로. 그러면 씀씀이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면 소비자들이 꼭 사야 되는 것들 있죠. 네, 꼭 사야 되는 것들. 이쪽으로 아마 돈들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꼭 가능. 그 다음에 뭐 이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아마 그나마 시장에서는 당분간 갈 것 같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소비자들이 지금 구간에서 수요를 줄이지 않고 사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죠? 수요를 줄이지 않고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사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거고, 저도 그런 것들을 고민할 겁니다. 네. 고민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반전의 트리거가 나타났을 때 딱 가장 먼저 공략할 첫 번째 케이스는 많이 빠진 주식입니다.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진 주식, 그죠? 낙폭 가대 업종이 앞으로 또 시장이 반등할 때 한번 수익을 주는 또 테마가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은 뭐 막 찾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디가 많이 빠졌는지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오늘 자료는요, 저는 2차전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조금 하반기에는 2차전지를 이제 저 생각을 작년 7월 달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바꿔 2차전지에 대한 생각을 저는 서서히 좀 좋게 바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사실 넣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뭐 말씀을 드리면 또 뭐 지금 시장이 어느 때인데 뭐 또 종목 이야기하고 섹터 이야기하는, 또 혹시나 이렇게 또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조금만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좀 잦아들면 제가 지금 좀 공부를 하고 있는 2차전지나 뭐 엔터라든지 뭐 시장에서 요즘 좀 소외되어 있는 이런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테니까요. 그 시기가 좀 빨리 오기를 우리 같이 학수고대하면서 가족 여러분들 늘 하던 뭐 말씀이지만 힘이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 시장만 우리가 좀 잘 이겨내면 또 한 번의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시장이 빠지고 나면 또 한 번 기회가 오는데, 이때 덜 빠지거나 덜 잃어야 되니까 잘 여러분들의 자산을,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시면서 일요일 밤 좀 편안하게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또 아침 일발 장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발 장전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현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